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이렇게 잘 버텼어요, 이 구간을. 그리고 잘 올라갔단 말이죠. 중간에 이런 휩소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또 이렇게 올라갈랑 말랑 하는데, 여기서 또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되면 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좀 아무래도 이 주말간에는 큰 변동성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있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들이 어쨌든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잘 넘기기만 하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고 났을 때는 이제 이 다음에 있는 매물대를 향해서 29,000과 그 이상을 향해서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지켜지는 과정이 조금 더 진행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굉장히 이동평균선도 많고 선이 난잡하고 하는 그런 형태를 이렇게 깔끔하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서 이러한 형태의 역헤드 숄더로도 볼 수가 있고, 이 넥라인을 뚫어서 리테스트하고 올라가는 형태로 볼 수 있단 말이죠. 다만 올라가기 위해서 이게 조금 더 매물대를 좀 더 쌓는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조금 기다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되게 좋은 모양이 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겁을 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만약에 떨어진다 그래도, 이 지점이 온다 그래도 일단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야지, 뭐 완전 이걸만 버리고 여기서 그냥 내가 입을 벌리고 있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 이 매물대를 잘 지켜주기 때문에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뭐 이런 형태로 돼서 쭉 빠지는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이걸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서 이제 우리 비트코인이 이렇게만 가준다면, 그럼 이제 이게 역헤드 숄더의 위험성이 아니고 이게 이제 쌍바닥의 이 긍정적인 형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여기서 꺾여서 죽는 그림보다는 아무래도 여기서 이런 모양이 돼 있으니까 요걸 이제 뚫고 리테스트하고 올라가는 그림이겠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게 되면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업비트도 역시 보면 다들 되게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잘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상황을 잠깐의 홍보를 한다면, 자, 어제 급등했던 스트라티스, 오늘 급등한 그로스털 코인 다 여기 멤버십에 픽으로 나왔다는 거.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업비트에 있는 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린다 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뭐 위에도 이렇게 쭉 이렇게 코인들 다 타겟 가고 했죠. 보시면 손절이 없죠. 거의 이런 식으로 다 갔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든든 국밥인 아발란체도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발란체도 뭐 계속 잘 가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걸 보면 하이키나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캔들이랑 좀 달라요. 이게 보통 그 추세를 볼 때 되게 유효한 캔들이거든요. 보시면 하이키나시가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이 블랙스완 때를 빼면 어떤 게 있냐, 이렇게 음봉으로 바뀌었다가 양봉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 와중에 한 번 음봉으로 또 바뀝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양봉으로 바뀌면 그 추세가 연속이 돼요. 보세요. 음봉으로 쭉 빠지다가 양봉으로 바뀌었다가 음봉으로 바뀌고 또 양봉으로 바뀌면 그때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음봉으로 였다가 양봉으로 바뀌고 또 음봉으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양봉으로 마감한다면, 그러면 이전과 같은 케이스로 봤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 되게 동의하는 게, 이 정도 매물대를 쌓았으면 이 추세를 살짝만 위로 들었을 때 요걸 박스권만 벗어나면 굉장히 빠르게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제도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2022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이러한 형태의 장기적인 박스권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에 대한 추세도 보면,
이걸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 이 추세를 돌파한 다음에 얘가 쭉 갔던 기억이 있고, 이번에도 지금 추세를 외줄타기 하면서 리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이게 끝나게 되고 위로 방향을 틀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알트가 또 좋은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트도 우리가 좀 지켜볼 때인데, 이게 가기 전에 항상 뭐부터 가냐면 비트의 시총이 오른 다음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알트로 간다라는 거. 지금은 이제 도미넌스에 별 영향이 없는 지금 그 잡알트들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메이저 알트들이 갈 때 도미넌스가 쭉쭉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오기 전에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먼저 이 도미넌스를 올리는 형태가 나온다. 지금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중심의 강세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선 비트, 그 다음에 후 알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져도 괜찮지 않냐. 근데 뭐 나름 이제 내가 좀 장투도 하고 싶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비트코인의 비중을 높이되 나머지 퍼센트의 비중을 천천히 이 알트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9대1로 이제 비트 알트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8대2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7대3 이런 식으로 계속 얘는 줄이고 얘는 늘리는 형태로, 얘는 늘리고 얘는 줄이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가주면 된다는 거죠. 비트는 점점 줄여주고 알트는 점점 늘려주는 형태로 가주면 비트코인 그 도미넌스가 더 올라가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알트를 좀 저점에서 내가 좀 더 사고 싶다 이런 욕구도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골드 가격에 98배에 도달할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죠. 보면은 이제 2018년부터 2021년에서 쭉 이어보면 이런 추세선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어쨌든 3번의 바닥을 겪은 다음에 올라간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다음에 올라갔을 때 상단은 98배, 뭐 조금 더 낮춰졌을 때는 우리가 한 뭐 70배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12만 달러를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참 이렇게만 가도 엄청난 건데, 우리가 조금 더 희망의 돌린 게 있어요. 뭐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했을 때 32배가 더 오릅니다. 33배죠 이러면. 상승한다. 무슨 소리지? 이거죠. 피델리티, 시타델, 블랙록 등 거대 투자회사들의 AUM이 25조 2200억 달러에 달하는데, 7개의 월스트리트 회사가 전체 AUM의 0.5포인트만 할당하면 반년 안에 비트코인은 3219% 상승한다. 그러면 2028년 4월 비트코인 가격은 92만 달러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참. 이게 이 정도까지 희망회로를 돌릴 건가 싶긴 한데, 그래도 뭐 현물 ETF가 그만큼 파급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파급력이. 그죠? 그래서 이게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물 ETF를 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만약 이 과정을 우리가 계산이라는 걸 해서 하면, 그죠?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기 전에 SEC가 이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모아서 이렇게 바꿔야 돼 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 그럼 이게 그러면 결국은 승인시키는 방향으로 가는데 아직은 그냥 연기인 거잖아요. 그죠? 뒤로 미룬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준비를 할 때 승인이 그럼 결국 될 거야 라는 전제를 깔고 한다면 우리가 뒤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가 있겠죠, 이들이. 그죠? 이걸 이제 OTC로 계속 매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도 말씀 계속 드리는데, 현물 ETF라는 게 만약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갑자기 내일 딱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이게 맞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현물 ETF의 시점이 한 요 정도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 된다. 그럼 이건 뭐다? 엑시트 재료예요. 뭐를 예를 들면 되냐면, 코인베이스 IPO,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했을 때 2021년 11월에 비트코인 최초 선물 ETF 상장,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돼요. 그리고 2017년에 연말 고점이 뭐였냐? CME 선물 거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장세가 어떤 장세냐? 광기인 형태에서 이 재료가 승인되느냐? 아니면 갑자기 시장이 고요한 상태에서 얘가 됐냐? 그 차이. 엄청난 호재는 맞는데 얘가 어느 시점에 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봤을 때는 얘가 지금 뭐 4월에 된다.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 10월부터 4월이면 거의 6개월이 남았죠. 5, 6개월 남았잖아요. 이 5, 6개월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체감을 하시면 되냐면요. 마음 잡고 만약에 올린다 생각하면 그게 만약 고점 재료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그 크립토에게 긴 시간이냐면요. 자, 이게 보세요. 얘가 여기서 10월 20일 날부터 시작했어요. 10월 20일부터 비트코인 고점을 찍은 게 4월 13일이에요. 거의 6달이죠? 그죠? 얘가 몇 퍼센트 올랐느냐. 자, 가격 범위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 대충 어린 잡아서 이렇게 쫙 해볼게요. 5만 불을 올립니다. 그리고 400%를 올려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똑같이 우리가 한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2만 찍습니다. 뭐 신기한데 숫자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 같지만 마음 잡고 올리면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이때 뭐 했어요? 알트도 오르고 뭐 올릴 거 다 올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시장은 아직까지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고 작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 놓지 마시고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알트가 안 오른다고요? 뭐 비트코인이 안 간다고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정말. 아직 이 시장은 태동기예요. 이제 좀 성숙기에 들어갈랑 말랑 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아직 멀었죠. ETF도 안 됐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정말 고달프고 할 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나은 환경이다. 아니 정말 우리가 이 지점이었으면 올라가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락을 보는 사람들도 공통적인 건 이거예요. 이거.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하락을 보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 이 손익비가 어쨌든 좋은 자리죠. 그죠? 올라갈 자리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현금 비중을 갖고 뭐 이런 주요한 자리에서 분할 매수할 건 남겨놓되 내가 현금 자체를 무서워서 100%로 할 건 아니겠구나. 무조건 이걸 하락론자의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겠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분할 매수가 좀 필요하다 이거죠. 제 말은.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절대 현금 100% 하지 말아라. 50대 50을 해라. 그러다가 조금 뭐 내가 무섭다 그러면 6대 4 정도로 가는 쪽으로 해라. 그리고 내가 좀 더 광기를 부리고 싶다 그러면 이거 거꾸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건 정말 제가 오랫동안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 멘탈을 좀 다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매물대를요 한 번에 깨기 위해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횡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횡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걸요, 제가 지금 로그 차트를 틀어놔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횡보예요. 이해되세요?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때 당시로 확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퍼센트 엄청 장난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저점에서 여기까지만 해도 300% 넘게 오르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여기서 여기를 빼는 것도 50%, 그 다음에 여기서 코로나 빔 터졌을 때도 64%, 이런 식으로 이 구간 짧은 구간마다도 20% 15%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일일비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도 보면 모양이 얘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박스, 여기도 박스 될 수가 있는 거고, 여기도 박스, 여기도 박스,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끈을 놓칠 필요 없다는 거. 그래도 만약에 내가 좀 뭔가 더딘다, 그러면 사실 2025년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반감기, 다음 1년, 그때 진정한 장, 이것까지 생각해도 사실 지금 2023년 10월이기 때문에 2024년 1년만 더 버티면 돼요. 근데 반감기가 있는 연도는요, 항상 2020년도에도 반감기가 이 5월달에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보면 사실상 여기서 내가 뭐 존버를 한다거나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자신감을 갖고, 그죠? 좀 강세장 마인드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강세장 마인드 접근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때 우리가 들어왔을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부처이 많았잖아요. 얼마 안 됐다가. 그러니까 지금 강세장 마인드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설사 만약에 코로나빔 같은 블랙스완이 터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빠르게 끝날 테니 뭐 몇 달은 걸리겠죠, 또 그 회복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거 빠르게 끝날 거, 그게 기회니까 현금 비중을 들고 있는 건 아주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거를 100%로 맞출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정말 제가 오랫동안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계속 보시는 분들이든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읍니다. 근데 맞아, 저 때 계속 그랬는데 왜 안 그랬지? 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안 늦었어요. 늦은 건 언제 늦은 거냐면 이때가 늦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은 넓게 보면 그냥 횡보예요. 이것처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우리가 접근을 해자고.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제가 주말에도 이렇게 간만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자주도 이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여러분들 그 장투 영상, 제가 어제 영상을 좀 만들다가 그 편집하는데 그 날라가가지고 오늘은 제가 꼭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장투 코인도 하나하나씩 업로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멤버십 아까 말씀드렸던 하실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